365일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은 수명이 연장되면서 언제부터가 고령이다 딱 단정 짓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람도 그렇지만 이 반려동물, 강아지를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10살 정도만 되면 뭐 농반진반으로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15살이 넘는 강아지도 제법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근데 뭐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 이것저것 또 요인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자신의 또 변화되는 몸 상태를 확인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받아야 할지, 또 어떤 검사가 중요하고 뭘 우선시해야 되는지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건강검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철원 씨, 작년에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올해는 꼭 받겠습니다. 건강검진 받겠습니다. 이야기했죠. 예. 받으셨나요? 네. 제 목소리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받았습니다. 와! 영정도 떼내고 오. 마음이 굉장히 저는 쾌적한 상태예요. 그래요? 네. 예. 아니, 뭐 누구나 받는 건강검진을 받고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이에요? 저 이제 예. 한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예, 이제 매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반려견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본동물 메디컬 센터 김희령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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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원장 김유령입니다. 네.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란 전제가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앞서 김철원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게 건강검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게 건강검진이에요.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데 소홀해지기가 쉽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건강할 때부터 이거 잘 챙겨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측면에서 사람보다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이 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습니다.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로 사람에 비해 훨씬 짧은데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의 생체 시간은 사람보다 빠르게 흐를 수밖에 없으며 반려동물에게 1년은 사람의 시간으로 대략 7, 8년 정도입니다. 반려동물들은 1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70에서 80년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질병들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신체는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고 질병의 진행 속도 또한 사람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은 아픔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려동물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 미묘한 신체 변화나 이상을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아픈 곳을 말하지 못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보호자가 증상을 발견하기 전까지 동물병원에 내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픈 곳을 숨기려고 하는 야생 본능 때문에 증상의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미 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질병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픈 곳을 숨기려고 하는 야생 본능이 동물은 아파도 잘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원래? 사람보다 훨씬 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검진, 이렇게 중요한 만큼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살 때부터 받으면 좋을지가 궁금하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1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네. 동물들은 어떤가요?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 1살 될 때 첫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살 즈음에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성장기를 다 마치고 성견, 성묘가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체중은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관절이나 치아 등 신체가 빠른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진을 통해 앞으로 반려동물들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흔치는 않지만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나 혈관 기형 또는 내부 장기의 이형성과 같은 선천성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리다고 생각되는 1살 정도의 반려동물들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반려동물들의 시간은 사람보다 7, 8배 정도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1살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치면 7, 8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령기에 접어드는 7살 이후부터는 건강검진 주기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살 강아지를 사람 연령으로 변환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면역력이나 신체 기능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의 건강검진에도 필수 항목이 있고 뭐 추가 항목, 선택 항목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뭐 1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외에 뭐 경동맥 초음파라든가 뭐 CT라든가 이런 거 추가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반려동물 검진에 있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반려동물들의 건강검진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문진,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영상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은 가장 먼저 문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문진을 통해서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식이습관, 생활습관, 생활 패턴, 예방접종의 유무, 행동 변화 등 강아지의 모든 정보를 응축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이런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그래야 반려동물에게 더 정확하고 맞춤화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검사는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살펴보면서 심장이나 호흡 소리, 치아, 귀, 눈, 관절 등 각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상검사는 동물의 내부 장기나 조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영상검사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방사선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정밀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CT나 MRI 검사와 같은 상위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검사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질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이외에도 혈액과 소변의 성분을 분석하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몸 전체의 장기나 조직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이번에 혈액 검사랑 그 소변 검사 했거든요. 네. 칭찬해 주세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 맞죠? 예. 근데 우리 사람도 혈액 검사, 소변 검사가 중요하듯이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도 이러한 검사들이 참 중요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혈액검사는 강아지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아주 핵심적인 검사입니다. 혈액검사는 크게 보면 혈액의 고체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혈구를 검사하는 혈구검사, 그리고 액체 성분인 혈청을 검사하는 혈청화학검사로 나뉘게 됩니다. 혈구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수치 확인을 통해서 빈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백혈구수를 통해서 염증이나 감염의 유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청화학 검사를 통해서는 간, 신장과 같은 내부 장기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해질, 단백질, 혈당, 콜레스테롤, 지질, 호르몬 수치 등을 측정하여 심장, 신장질환이나 당뇨병뿐만 아니라 갑상선, 부신과 관련된 호르몬 질환에 대한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소변검사는 비뇨기의 건강을 점검하는 중요한 검사인데 소변의 성분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신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 백혈구나 적혈구가 섞여 있다면 비뇨기기의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소변에서 당이 확인될 것이고 소변의 비중을 통해서 탈수 상태나 전해질 불균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의 pH가 변한다거나 소변에서 결정체를 확인한다면 추후 비뇨기기의 결석 발생을 예상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건강검진센터에서도 혈액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많고 소변검사를 통해서 결석으로 발전 가능한 결정체를 발견하여 방광결석을 미리 예방하고 또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조기 신부전을 미리 진단하여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연령대별로도 이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저는 참 궁금해요. 앞에서 1살 이하의 우리 어린 동물들도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검진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접종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간 김에 예방접종도 이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방접종을 하러 오게 된다면 백신 접종과 함께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체중이나 체온, 호흡, 심장 박동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수의사의 문진을 통해서 반려동물들이 어린 시기에 자라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학적 문제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영양 상태 그리고 식습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 예방접종이 끝난 시기라면은 항체가 검사를 통해서 충분한 면역이 형성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타고나는 다양한 선천적인 질환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선천적인 심장 혈관 기형인 동맥관 개존증입니다.
이 질환은 기본적인 심장 청진만으로도 의심을 할 수 있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수술이나 중재적 치료과 같은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인데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도 병원에 가셔서 기본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통 중성화 수술을 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 이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오는 그 김에 또 이렇게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검사도 있을까요? 네,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가 꼭 필요합니다. 마취라는 작업 자체가 백신 접종보다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마취 안전성을 위해서 마취전 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취전 검사에는 혈액 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혈액 검사 중 혈청 화학 검사는 반려동물의 연령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살 미만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만 포함되어 범위가 조금 좁은 기본 검사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 혈청 화학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 혈청 화학 검사에도 마취 약물이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는 간, 신장과 관련된 수치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취를 위해 진행하는 방사선 검사의 경우에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심혈관계와 폐,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안전한 마취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한 1년 정도에까지 반려동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성견, 그러니까 태어나서 1년 정도 되면 청소년기에 이제 접어들어서 성견이 돼 가기 시작하고 7살 정도 되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한 40살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때는 어떤 검진이 필요한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건강검진 필수 항목들은 모두 포함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본 신체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중 혈청 화학 검사의 경우에는 아까 1살 미만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만 포함이 된 기본 혈청 화학 검사만 진행하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후에 성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혈청 화학 검사의 범위를 좀 더 넓힌 종합 혈청 화학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부터는 신체 각 장기들의 기능이 변화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혈구 검사의 항목을 늘려서 신체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백혈구 이외의 급성 염증 인자 검사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신체에 있는 염증 상태를 조금 더 민감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 SDMA라고 하는 조기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서 신장의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형견들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형외과 관련해서 검사를 추가해 보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소형견들의 경우에는 뒷다리 무릎 관절에서 슬개골 탈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촉진을 통해서 슬개골 탈구의 기수를 파악하고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무릎 관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해 주는 것이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대한 검사가 추천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1살에서 7살 사이에 이제 성견 같은 경우에는 복부 쪽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심장 초음파의 경우에는 신체 검사상에서 심장병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강아지 심장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7, 8살 이후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부 초음파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의 강아지들은 각 신체 장기 기능들이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혈액 검사나 방사선 검사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복부 장기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실시간으로 복부 장기를 영상화하여 장기의 형태나 실질 상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도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사 가능하고 각 장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치료 반응이나 질병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어 아주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 담낭, 췌장, 비장, 위장 관계, 비뇨생殖기계의 각 장기들의 구조적 변화나 기능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강아지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아주 미미할 수 있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7살 정도까지 반려동물이 받아야 하는 검사들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7살 이상 사람으로 치면 50대로 접어들면서 노령견의 경우에 좀 정기검진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에 한 번씩 이상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추가로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겠죠. 네.
노견에서는 건강검진 주기를 6개월 정도로 좀 짧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에서 1년은 사람으로 치면 7, 8년이기 때문에 노견에서는 사실 1년 만에 아주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10살 강아지가 있었는데 1년 사이에 간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폐 전이까지 생긴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견에 접어든 시기에서는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견의 건강검진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검사는 모두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 심장 초음파는 추가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심장병의 경우에는 심장에서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는 판막 질환이 대부분인데 이 판막 질환은 판막이 노령성 변화를 겪으면서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입니다. 판막의 노령성 변화는 7, 8살 이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노견의 경우에는 심장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견 시기에는 당뇨의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화단백, 당화혈색소, 혈중 케톤 농도 측정을 통해 당뇨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사실 우리 애지중지 키우던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속상한 일이 그럼요.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2년 전에 말티프 원두라는 예. 새로운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세요. 아, 그래요? 그 우리 원두한테만 이제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보다는 원두다. 맞아. 아, 예. 네네. 나보다 이제 원두다. 네.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근데 어쨌든 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뭐 받아봐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어머니께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원장님께 꼭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이제 성견 시기에 이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네. 건가요? 노견으로 접어들면서 부신이나 갑상선과 같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분비계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호르몬은 다양한 신체 기능과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면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질병은 초기 증상이 미미하고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로, 체중 증가,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강아지가 무기력해 보이는 정도의 증상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검사가 갑상선 호르몬 검사입니다. 갑상선 질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강아지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고양이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잘 발생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혈액 샘플에서 T3, T4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과 자요T4 그리고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 4가지 항목을 측정하여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지 저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 보통 우리 반려동물이 6개월에서 1년 내에 그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아직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장님, 뭐 검사 주기, 항목, 관리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어떤가요? 네, 달라지게 됩니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강아지들은 중성화를 한 강아지들에 비해서 성호르몬에 의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검진이 필요합니다. 먼저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자궁과 난소의 질병 유무입니다.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염, 자궁 축농증, 난소 낭종, 난소 종양과 같은 질환이 다발하게 됩니다. 특히 자궁 축농증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의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선 조직에서 유선염이나 유선 종양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 신체 검사에서 유선 조직의 촉진이 중요하고 유선 조직에서 알갱이 같은 것이 만져진다면 CT와 같은 유선 종양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컷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방사선 검사에서 복부 내 태아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골화가 진행되지 않은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방사선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복부 초음파 검사로 자궁 내 태아를 확인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컷 강아지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립선이나 고안에서 종양이나 염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 역시 초음파를 통해 전립선과 고안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중성화하지 않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생식기계 질환 발병률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그러한 질환들을 발견에 늦어질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중성화한 강아지에 비해서 건강검진 주기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개를 예를 들면 앞서 뭐 소형견도 있고 뭐 대형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견종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견종에 따라서 권장되는 특별한 뭐 검사 같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특정 종별로 호발하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킹 찰스 스파니엘의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호발하는 품종입니다. 중년령 이상의 킹 찰스 스파니엘의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는 필수적으로 추가를 하여 심장 판막의 구조와 심장의 혈류 흐름을 확인하여 심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디스크 질환의 경우에는 다리가 짧은 품종들에서 호발하게 됩니다. 닥스훈트나 웰시코기, 불독, 페키니즈, 플렌치 불독 같은 품종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품종의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서 척추와 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하여 디스크 질환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 견종들은 고관절 모양이 비정상적인 고관절 이형성증이 호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페닙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사선 검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고관절 이형성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살 이하의 어린 대형견에서 추천되는 검사입니다. 견종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나뉘게 되네요. 근데 원장님, 우리가 왜 건강검진 하기 전에 뭐 금식도 해야 되고 물 섭취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있죠. 우리 보호자분들도 미리 알아둬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반려동물들은 최소 8시간의 금식, 그리고 6시간의 금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데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혈당 수치와 효소 수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금식과 금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금식과 금수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위내 인물의 음식물로 인한 검사 정확도의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마취가 필요한 경우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 내 음식물이나 물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만약 평소 다니지 않던 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전 검진이나 진료 자료들을 챙겨가는 것이 필요하고 병원 내에서 직접 확인하기 힘든 반려동물의 평상시 상태나 특정 증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평소 건강 상태 그대로 유지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식단 등을 조절하여 건강 상태를 평소와 다르게 만들어 온다면 검진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평소 건강 상태 그대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치료도 잘 받아야 할 테고요. 또 무엇보다 보호자가 가정에서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수의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각 질환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며 여기에는 약물 치료나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서는 강아지의 식단이라든지 운동량, 생활 환경 등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증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저칼로리 사료로 교체를 하고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준다던가 만성적인 췌장염이 발견된 경우에는 저지방 처방식으로 사료를 교체해 줄 수도 있고 관절 쪽에 관절염이 발견된 경우에는 너무 무리한 산책을 자제해 주시라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 증상의 변화나 악화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수의사와 상담 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항상 수의사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따르고 강아지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외에 일상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건강 체크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모든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반려견, 반려묘를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그와 별개로 생각보다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건강검진센터 문진표는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성하는 데 시간이 20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네. 문진표 작성 후에 보호자분들께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평소에 너무 반려견들에게 무관심했다라고 하는데요. 평소 반려동물의 활동량이라든지 식사 습관, 성격, 배변, 배뇨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을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반려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고 아픈 것을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려동물들의 미세한 변화를 보호자분들께서 캐치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반려동물의 체중이나 피부, 털의 상태, 눈이나 귀 상태와 같은 신체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변화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동물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내 가족과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온동물 메디컬 센터 김희령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